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의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용역업체가 용역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라고 하니까 특별한 용역이 이제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용역업체도 마찬가지고 물품 공급업체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간단하죠. 내가 어떤 서비스나 어떤 물품을 제공을 했는데 그거를 제공받는 사람이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물품 대금 지급 청구, 용역 대금 지급 청구해서 지급 명령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해서 이기게 되면 그 판결문이나 지급 명령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 간단한 내용입니다. 변호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채권자 대위권이 뭐냐면 말 그대로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신한다는 거죠. 대신해서 행사한다. 뭘 대신해서 행사하냐? 나의 채무자. 그러니까 제가 채권자라고 했을 때 내가 돈 준 사람,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 사람, 이 채무자죠. 쉽게 말하면 그 채무자가 누군가에게서 또 뭔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다면 그 누군가는 제3채무자라고 하는데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그게 채권자 대위권이에요. 왜 복잡한 걸 하냐면 내 채무자는 돈이 없고 제3채무자는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돈 받을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대신 받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복잡하지 쉽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10,000원 빌려줬는데 친구 지금 돈이 없어. 근데 친구가 누구한테 5,000원 받을 게 있다. 야, 그럼 너 나한테 5,000원 줘. 그럼 얘한테 5,000원 받은 거 퉁칠게. 이렇게 말하지. 그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복잡하게 말해서 결국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용역업체가 어떻게 이걸 이용할 수 있냐?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사례와 관련되는 건데 이제 지역주택조합의 용역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에 광고 대행을 해줘서 사람들이 이제 모일 수 있게 현수막도 만들고 모델하우스에 이제 팜플렛도 만들고 라디오 광고도 하고 TV 광고까지 아니겠죠. 이제 광고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상당 기간 진행이 돼서 이제 몇 억째 정도 용역 대금을 받을 게 있었는데 지역주택조합 잘 아시겠지만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돈을 못 준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다른 곳에서 돈을 받을 게 있었습니다. 토지대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고 팔다 보니까 돈 받을 돈이 있었는데 당장은 돈이 없지만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에 돈을 줘야 하는 토지주라든가 다른 신탁사라든가 있다고 한다면 조합은 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 거니까 조합이 나의 채무자지만 그 조합에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은 제3채무자니까 우리 용역업체는 채무자인 조합을 대신해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신 받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보려면 법적으로 상당히 이제 복잡한 법리가 있습니다. 나의 채권을 주장 입증해야 되고 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지도 또 주장 입증해야 되고 또 채무자가 돈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할 수 없어요. 채무자가 돈이 있는데 구태여 제3채무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채무자가 무자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없다. 무자력임을 또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입증해야 됩니다. 하지만 돈 못 받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아마 회수가 가능할 거고 실제 저희가 진행한 사례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이제 지역주택조합의 분양 대행 업체였는데 상당히 큰 조합이라서 분양 대행 대금이 한 20억이 훨씬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을 조합을 대신해서 이제 청구를 해가지고 다 받게 됐고 이자까지 다 받아가지고 상당한 그 대금 회수할 수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역주택 조합뿐만 아니고 재개발 조합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조합도 마찬가지고 일반 용역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다면 상당히 용이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가 있고 이렇게 조합이 누구한테 받을 돈 받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건 하도급 업체 그러니까 조합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가 아니라 또 한 번 더 하도급 받은 업체는 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합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 관련해가지고 A라는 회사에 도급을 줬어요. 야 이거 좀 해가지고 광고 해주세요. 20억 딱 계약을 했는데 그 A 업체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나머지는 B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자 해가지고 10억의 하도급을 줬어요. 근데 B 업체는 다 했는데 A가 돈을 안 주고 부도나가지고 그러면은 A한테 돈을 못 받지만 조합한테 바로 청구해가지고 내가 A가 조합한테 받을 수 있는 20억 중에 내 10억을 대신 주시오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퉁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가 아주 쉬워지죠, 사실은 이제.
물론 이렇게 말하니까 계속 쉽다 하지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채권 채무자 관계에서 서로 뭐 주고받을 게 있다 주장 이쯤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채권자의 채무자, 채무자의 제3 채무자, 또 채무자의 무자료 이게 다 입증해야 되니까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더 못 받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약하자면 용역업체가 용역대금, 뭐 물품 대금업체가 물품 대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다면 훨씬 더 쉽게 회수할 수가 있다. 또 제가 여담으로 하나만 더 추가를 해드린다면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도급 업체의 직접 지급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법률이 정해진 게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하도 원사업자, 도급자, 원사업자, 도급자들이 하도급 업체를 후려쳐가지고 돈도 막 1년짜리 어음 주고 막 나중에 주고 안 주고 막 그러니까 이 하도급 업체 어떻게 살려보자고 만든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채권자 대위권뿐만 아니라 이건 법에서 직접 채권자 대위권은 민법에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하도급 그 거래법상 직접 지급 청구권은 하도급 업체가 대위가 아니라 직접 그냥 원사업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요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중소기업이 돼야 되고, 뭐 이게 이제 중간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뭐 지급 정지가 됐을 때 미리 통지를 해야 되고, 중간 업체가 다 한 내용 내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채권자 대위권은 그거보다 좀 더 간단해요. 간단해서 내가 용역업체가 뭐 물품 대금업체가 대금 못 받았다. 그러면은 일단 빨리 찾아보시고 없다. 그러면은 그 업체가 다른 데 돈 받을 게 있나? 그걸 먼저 알아보신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시면 훨씬 더 쉽게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